자, 저희가 이제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데 그 많은 내용이 필요하진 않아요. 알겠죠? 예? 그래서 불과 몇 문장 안 되는 걸로 구조 분석이 거의 끝나버렸잖아요. 알겠죠? 공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6지문 했잖아요. 오늘 8지문 할 거고요. 다음 주는 또 지문 숫자가 계속 늡니다. 이게 아시겠죠? 늘면서 속도도 늘겠죠? 속도도 좀 더 빨라집니다. 복습이 되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처음에 2개 지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명드릴 때 뭐 이런 것들 필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이 필기는 제가 PPT 공유를 해드리면 그거 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2번 지문 설명 들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이거 문제별 해결책이라는 걸 놓쳤어. 그걸 옆에다 메모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속성을 놓쳤어. 그래, 보기를 볼 때 이게 문제점 글인데 나는 해결책을 날리지 못했어. 그런 것들을 이제 메모하는 겁니다. 문제 옆에다가. 그러면 그걸 메모해 보시면 빨리 수정이 돼요. 근데 머릿속에서만 이제 나는 뭐 이제 해결책 잘 찾아야지 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이게 수정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반드시 눈에 보이게끔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점 놓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지문 풀이할 때 내가 만약에 중심 소재를 동그라미 안 쳤다? 그러면 중심 소재라고 이제 쓰시고 뭔가 표시를 해 놓으시면은 3번 지문을 풀 때 이제는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하겠죠? 그러면서 이게 저절로 내게 되는 겁니다. 이 방식 자체가. 나중에 뭐냐면 이게 복습이 제대로 안 되면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실전에 딱 들어가면은 하나도 적용이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수영하는 법을 내가 막 강의를 한단 말이야. 자유형을 하려면 팔을 뭐 어떤 각도로 해서 숨을 어떻게 쉬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이론적으로 배우고 나서 수영을 해버리면 죽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혼자 해보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려면 내가 내 문제점을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옆에 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번 지문을 풀 건데 3번 풀 때도 그냥 막연하게 풀지 마시고요. 소재 동그라미 치고 구조 분석하고 그다음에 뭐 해석 안 되는 것도 표시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지금 이 문제 어때요? 되게 어렵죠? 문장도 길고요. 그다음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적어도 풀려면은 4분 5분 걸릴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 번 읽고 나서 내가 답을 찍는다고 해도 정답률이 하나씩 떨어져요. 실제로 이 문제 만약에 정답률 내면은 20%도 안 됩니다. 알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난이도가 어려운 지문일수록 뭐냐면 저희가 배운 대로 사고하시면 쉽게 풀려요. 아시겠죠? 한번 보세요. 문장이 되게 길잖아요, 지금. 그럼 일단은 뭐냐면 첫 번째 지금 그 중심 소재가 뭐냐면 conventional wisdom입니다. 이거 통념이라고 했죠? 했어요? 그러면 이 글은 뭐냐면 통념 비판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서양에서의 통념이에요. 됐죠? 그러면 서양에서의 통념인지 뭔지 상관없이 어쨌든 통념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인플루언스 PP잖아요. 근데 이 통념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면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철학자가 누구냐면은 플라톤이나 아니면 데카르트와 같은 그런 철학자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서양에서의 통념은 이렇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거 다 날리셔야 돼요. 중요한 건 지금 통념입니다. 통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지금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credit A with B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외우셔야 되거든요. credit A with B가 되면은 A에게 B의 공로를 돌리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외우셔야 돼요. 이거 잘 모르시면은 해석이 좀 힘듭니다. 그럼 어쨌든 이 통념은 거죠. 통념은 A를 되나요? A를 그래서 A에게 뭐다? B의 공로를 돌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A가 지금 뭐냐면 개인들에게 공로를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뭐다? 천재들 개인이에요. and죠. 그러면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그냥 개인만 가져갈게요. 그러면 통념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개인들에게 공로를 돌린다는 거죠. 예? 근데 뭐에 공로를 돌리냐면 창의성 그리고 독창성 비싼 말이죠. 한 개 날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하시면 이겁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창의성이라는 것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개인에게서 나온다. 이게 통념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게 통념 비판이 된다면 이 글의 주제는 창의성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집단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예측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필기. 자, 구조 추가된 게 없으니까 54쪽에 바로 필기하시면 돼요. 54쪽에. 대부분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게 첫 번째 문장이 길고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기서부터 헤매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credit A with B라는 수고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뼈대만 본다면은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조를 정확하게 봐야지 이거를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걸러낼 수가. 아시겠어요? 첫 번째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통념 비판이라는 게 예측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이걸 비판할 거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반대 주장을 하겠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통념 비판 지문을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나오잖아요. 대부분은 뭐냐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 통념에 대한 상술이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통념 비판 지문은 첫 번째 문장에서 만약에 통념이 제시가 됐잖아요. 그럼 두 번째 문장에서는 바로 통념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대체로 뭐냐면 이 통념에 대한 상술이 제기가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도 뭐다? 창의성은 개인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돼요? 자, 보세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영향들. 자, 그리고 원인들. 됐어요? 열거잖아요, 지금. 하나씩 날립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머릿속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 문화적인 영향들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회적인 영향들은 이렇게 가는 거야. 어차피 사회란 말과 문화는 동일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어떤 영향과 원인들 하지 마시고 그냥 영향들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시. 통념에서는 지금 누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개인이 중요하다 그랬죠? 두 번째 문장에서 보세요. 사회적인 영향, 개인과 반대잖아요. 그럼 이 사회적인 영향력은 최소화된답니다. 됐어요? 집단 무시하는 거죠. 그다음에 콤마 or pp. pp 맞죠? 됐나요? 열거죠. 다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영향력은 최소화되어지고 무시되고 심지어 제거된답니다. 어디에서? 고려 상황에서. 아시겠어요? 그러면 사회적인 영향력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글을 읽을 때보다 이거 또 다 날리시는 거죠. 됐죠? 그러면 통념에 대한 상술이구나. 집단을 비판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회를 비판했으니까 통념에 대한 상술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쓰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독해 원리를 통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하나씩 내가 내 걸로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독해는 그냥 가지고 놀아요. 알겠죠? 지금 어려운 문제 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쉽게 정리해야 되잖아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래, 마지막 문장 볼까요? 자, 다운표 보이시죠? 됐어요? 종이 소재입니다. 자, 어쨌든 두 번째 문장에서도 첫 문장에 대한 상술입니다. 지금. 그죠? 자,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개인적인 거. 개인이죠. 자, 개인적인 것이 뭐냐면 합법적인,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다 날립니다. 알겠죠? 그러면 개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합법적인, 픽션이 뭐죠? 허구란 말이죠. 허구란 말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그래서 픽션이라든지 앞에서 우리가 이제 보기에서 일루전이란 말이 나왔었죠. 환상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라는 것은 허구란데요. 허구래요, 허구. 그러면 개인을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부정. 그러면 개인을 부정했기 때문에 이제 집단이 종이 소재가 되는 거예요. 야, 너네가 지금 믿기에 뭐냐면 창의성은 개인에게 나온다고 생각하지? 야, 병신아, 개인은 허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이.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just as는 마치 뭐뭐처럼 이 말이거든요. 이거 비유입니다, 비유. 마치 뭐처럼 I라는 것이 문법적인, 자, 여기 일루전 나왔죠? 얘도 지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환상인 것처럼. 원래 비유라는 거는 그 주제문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장치를 써요.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I라는 것이 문법적인 환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여기서는 오히려 이 비유를 버리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버리시고 얘를 취하는 겁니다. 앞에 거를. 아시겠어요? 그럼 얘 버리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보통은 비유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럼 앞에 거 이해 안 됐죠? 그럼 뒤에 거 판단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이라는 존재가 허구구나. 개인 부정. 그럼 결국에 집단 이렇게 가는 거죠. 주제는 창의성은 집단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되죠. 됐죠? 자, 필기. 지난 시간에도 통념 비판 나왔잖아요. 그럼 얘도 지금 통념 비판 나왔죠? 그 일지를 쓰세요. 쓰시고 두 개를 비교하세요. 계속 그렇게 비교하시면 이 글의 종류가 그냥 내게 돼버려요. 이게 딱 판단이 되는 순간 뭐냐면 모든 글이 다 예측이 돼요. 모든 유형을 다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이런 거 풀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독해를 제가 풀이할 때 제가 물어요. 이게 무슨 글이에요? 그러면 다 튀어나와요. 통념 비판요. 단순 열거요. 이런 게 튀어나옵니다.
예, 그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되시겠어요? 자, 이제는 키워드가 지금 잡혔습니다. 지금 비유라는 표현은 just as라든지 like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주제문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가 뭐냐면 창의성은 집단에게서 나온다. 이게 키워드가 돼요. 알겠죠? 지금부터 이 키워드를 찾으셔야 돼요. 잘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요? 그럼 지금 두 개짜리가 1번, 2번이죠? 그 1번, 2번이 답일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사회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다음 개성이죠. 개성은 창의성, 독창성, 개성 동일한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이렇게 나열했을 때 일단 1번을 보시면 사회적인 특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아, 사회적인 특성이 있구나 이 말이죠. inherent는 이제 내재되어져 있는 어디에? 개성에, 창의성에, 독창성에 내재되어져 있는 사회적인 특성에 대한 인식. 됐나요? 그러면 지금 집단이란 말 들어갔죠? 창의성 들어갔죠? 정답 1번. 되었어요? 자, 2번을 볼게요. 아이고. 자, 2번을 보시면 어떤 방법인데, 그죠? 어떤 방법이냐면, 자, filling the gap. 어떤 격차를 채우는 방법이에요. 뭐와 뭐 사이에? 그러면 개성과 집단성이 있겠죠? 이 둘 사이에 뭔가 격차가 있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격차를 채우지? 이 방법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wage가 딱 붙는 순간 뭐냐면 이건 뭐다? 단순 열거에 대한 정답이에요. 방법들이 최소한 2개 이상 나열이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탈락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이슈죠. 어떤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자, separate, 구별하는 거죠. 독창적인 생각을 뭐다? separating, 분리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에요. 근데 뭐로부터 분리하냐면 일반적인 어떤 통념으로부터. 됐나요?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진실된 개성을 인정하는 건데 어디에 있는? 인간에게 내재되어져 있는 진실된 개성을 인정하는 거. 이것도 아니죠. 됐어요? 사회라는 말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어떤 필요성인데 자, shifting from individualism. 자, from A to B죠. A에서 B로 뭐다? 바뀌어야 될 필요성입니다. 개인주의에서 상호의존성으로 뭐다? 변화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죠. 탈락이죠. 그러니까 봐요. 지금 키워드만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뭐다? 답을 쉽게 걸러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느낌 드셨을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지문 해석이 안 돼. 대충 해석하고 아 뭔가 통념인 것 같긴 한데 뭐 봤단 말이에요. 보기 해석 안 돼. 막 다 비슷하잖아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래서 해석에 매몰돼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린 단서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필기. 사고력이 조금 높아지면 문제 굉장히 쉽고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계속 이거 복습하세요. 다른 거 건드리지 마시고. 자, 문제 풀기 전에 계속 생각하십시오. 첫 문장의 중요 소재, 중요 소재의 속성, 그래 글의 종류. 알겠죠? 글의 종류가 판단되면 글이 예측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아마 4번 지문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연습을 충분히 해보세요. 알겠죠? 자, 일단 4번 한번 풀어보시죠. 자, 보시죠. 그 좀 전에 문제가 오늘 제일 어려웠던 지문입니다. 알겠죠? 제일 어려웠던 지문인데 관점 변화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겁니다. 남들이 이 전체 지문을 다 읽을 때 봐요. 우리가 몇 문장 안 읽었어도 내용 파악이 힘들잖아요. 근데 전체 읽으면 내용 파악이 더 힘들어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관점 자체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뼈대랑 이제 걸러내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키워드를 걸러냈을 때. 키워드에서 처음에 이제 통념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픽션이란 말을 가지고 아 이거 부정이구나 해서 개인을 뒤집어 버려서 이제 집단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넣어주시는 거죠. 사회. 그 다음에 창의성, 개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찾아주셔야 돼요. 이 관점이 계속해서 나오셔야 돼요. 문제 푸실 때. 그러면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간에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을 배우셔야 돼요. 정답이 몇 번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4번을 풀어보니까 4번은 조금 난이도가 괜찮죠. 풀만하죠. 그죠? 그럼 내가 이거 맞췄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제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봐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일단은 보시면은 연구 나왔잖아요. 실험 결과 나왔죠. 리서치에 만약에 체크가 안 돼 있으면 내가 잘못 푼 겁니다. 답은 맞춰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과정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리서치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뭐다? 아, 실험 지문이구나. 여기까지 판단이에요. 그러면 실험 지문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당연히 이제 어떤 실험이 쭉 진행되겠죠, 그죠? 실험이 진행될 거고. 그다음에 이 결과가 주제문이 됩니다. 그러면 실험 결과는 보통은 뭐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미괄시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봐요. 유형 자체가 뭐 주제 찾기 이런 게 아니고요. 만약에 빈칸 문제를 푼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빈칸 문제 다 주제문이거든요. 그러면 빈칸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실험 결과를 찾아서 빈칸을 메꾸면 되겠구나. 이런 사고를 하는 거고요. 그래, 만약에 글의 순서를 푸는데 만약에 실험 지문이 나왔단 말이야. 처음 잘 읽었는데 실험 지문이야. 그러면 실험 과정이 설명되고 그 다음에 결과 나오겠죠. 이렇게 순서를 잡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research, study, experiment 이런 거 나왔을 때마다 실험 지문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험 결과가 주제가 되는구나. 되셨나요? 그래서 처음에 research가 딱 별표가 돼 있어야 돼. 동그라미 치던지. 알겠죠? 자, 그래서 실험 지문이고 결과가 주제겠구나. 아시겠죠? 그러면 실험했다는 건 안 중요하잖아요, 지금. 실험을 왜 했고 그 결과가 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실험을 왜 했냐면은 to find, 발견하기 위해서. 자, 지금 whether이 지금 목적어 자리에 왔잖아요. 뭐뭐인지 아닌지입니다. 사람들이 people explain what happened. 그래서 그들에게 발생한 일을 긍정적으로 설명하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설명하는지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뭐다? 실험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한테 똑같은 어떤 일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사람들마다 이걸 긍정적으로 얘기하는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지 그걸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본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실험 결과가 나오겠어요? 과정이 나오겠어요? 과정이 나오겠죠. 일반적인 실험 지문이 그래요.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 보니까 뭐다? 당연히 실험을 해야 되니까 설문지를 돌렸답니다. 누구에게? 100명의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누구에게 돌렸는지 안 중요해요. 시험 그 설문지 돌렸구나. 실험 과정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if가 나왔잖아요. 그죠? if는 조건이죠. 자, 조건을 나타내는 말도 모두 주제거든요. 만약에 네가 복습을 열심히 한다면은 영어를 잘할 수 있을 거야. 복습하라는 얘기입니다. if 나오면은 주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봐요. 네가 복습을 열심히 한다면은 영어 실력이 나아질 거야. 복습 열심히 하는 거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영어 실력 나아질 거는 긍정이죠. 그러면 if는 뭐다? 같은 맥락 나열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같은 맥락 나열이고요. 자, if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책에 있지만 뭐냐면 without 있죠. without. 뜻이 뭐예요? 뭐뭇이 없다면 뜻이죠. 그럼 봐요. 이런 겁니다.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 이게 without이에요. 그러면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어. 이 말은 공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독해하실 때 without이라는 단어 딱 나오잖아요. 주제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55쪽에 조건을 나타내는 말에서 without이 있을 겁니다. 그 체크 한번 할게요. 55쪽에. 그래서 조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if랑 그다음 without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나머지 다 보기는 다 보셔야 됩니다. 다 보셔야 돼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조건이 나왔잖아요. 그럼 실험 결과 알려줄게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아이들이 낙관적인 엄마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this is great. 이거 좋은 겁니다. 되시겠어요? but 나왔죠? 뒤에 예상되죠? 자, 근데 재난일 거래요. 아이들에게. 또 if 나왔어요. 만약에 비관적인 엄마를 가지고 있다면 그럼 실험 결과는 뭐죠? 아이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엄마의 영향을 받는다.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필기. 어차피 남들은 다 번역해서 해석에 의존해서 문제 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랑 잽이 안 돼요. 나중에 해보면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운 단서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복습이 중요합니다. 복습이. 자, 되셨나요?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키워드는 뭐다? 아이들은 엄마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알겠죠? 그럼 키워드를 쭉 보시면 지금 봐요. 엄마, 아이. 됐죠?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엄마의 어떤 말하는 스타일이 영향인데 누구에게 영향 줘요? 아이에게 영향 준다는 거죠. 그럼 키워드 엄마의 말하는 스타일, 아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거 틀리면 그냥 간첩이에요. 그럼 보세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지금 1번 보시면 the way to improve active listening skill 적극적으로 듣는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 1번 아니죠. 2번 보시면 성별과
성별과 말하기 스타일 사이에서의 관계 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정답을 딱 내보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겠죠? 예? 모의고사를 치면은 어떤 특정한 문제가 100% 정답이 되는 건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3번을 보시면은 가족들 내에서 그죠? 가족 안에서 뭐다? 경험을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 아니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설문지의 역할 어디에서? 자, 심리적인 어떤 연구에서의 설문지의 역할 절대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키워드 2개 담고 있는 것보다 5번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이제 60쪽 가셔가지고요 60쪽. 자, 이제 기출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시죠. 자, 이 문제를 만약에 그 정답률을 내잖아요. 그러면 3번, 4번에서 갈려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읽었을 때 3번인가 4번인가 조금 헷갈렸을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는 정답을 골라낼 때 그 아주 약간의 어떤 가능성도 제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일단은 지금 첫 문장 보시면은 소재는 당연히 뭐다? 지금 이북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렇죠? 뭐 이북 애플리케이션인데 자, available 앞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이용 가능한 어디에서? 태블릿 컴퓨터에서 이용 가능한 자, 이북 애플리케이션이 주어입니다. employee 이용한답니다. 근데 뭘 이용하냐면 터치 스크린 기술을 이용한대요. 그럼 키워드가 이렇게 2가지고요. 중간에 거보다 날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첫 문장에서는 뭐냐면 아, 이북 애플리케이션에서 터치 스크린 기술을 이용하는구나. 이게 일단은 뭐다?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실 때 항상 상술인가 반론인가 생각하시면서 읽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자, 터치 스크린 나왔죠? 중심 소재의 반복. 되시겠죠? 그러면 키워드를 2가지를 잡았는데 두 번째 문장에 지금 터치 스크린이라는 단어가 지금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버리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럼 키워드를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터치 스크린을. 아시겠어요? 그러면 터치 스크린은 자, feature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glass panel 유리로 된 어떤 그 패널을 가지고 있대요. 터치 스크린이. 아시겠어요? 근데 이 패널은 잘 보세요. 커버링 덮고 있는데 뭘 덮고 있냐면 2개의 전자적으로 충전되어지는 금속의 표면을 덮고 있는 패널이래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 표면은 어떤 표면이냐면 lying 놓여져 있는 표면인데 face to face 서로 뭐다 마주보고 놓여져 있는 그런 어떤 표면이래요. 다시 터치 스크린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은 유리로 된 패널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패널은 2개의 전자적으로 충전되는 금속 표면을 덮고 있는데 근데 이 표면은 서로 뭐다 마주보고 놓여져 있대요. 제가 이걸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서 지금 뭐냐면 얘기하는 거는 터치 스크린이 뭐다?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성. 그것만 보면 되는 거지 얘가 막 전자적으로 충전되고 머릿속에 막 회로 그리고 있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딱 보시고 나머지 버리시고 아, 터치 스크린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을 봤단 말이에요.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이러한 종류의 스크린은 또 스크린 얘기 나왔죠? 됐어요? 중위 소재 반복이에요. 이러한 종류의 스크린이 알려져 있는데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capacitive 스크린이라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capacitive 스크린이 뭐지? 또 이거 막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마지막 문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죠? 터치 스크린의 얘는 특징이고 얘는 뭐다?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글의 주제는 터치 스크린의 특성과 종류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적어보세요 일단. 그러니까 뼈대랑 거품 개념을 모르시면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지금 커버링 다음부터 해석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막 당황하기 시작해요. 예? 내가 이거 해석 안 되면 마치 못 풀 것처럼 당황하기 시작한다니까요. 뼈대 거품을 잘 걸러내셔야 돼요. 적어도 이 문제를 풀 때 키워드가 터치 스크린이구나 이것만 잡으셔도 정답률 올라가잖아요. 예?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때가 되면은 제가 외부 지문 책을 어떤 걸 사서 연습하세요라고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독해 원리 그냥 내 걸로 만드세요 그냥. 알겠죠? 나는 복습을 다 했어.
그렇게 생각하셔도 또 보세요. 알겠죠? 또 보시고 계속 그냥 내 걸로 만드세요. 그냥 기계처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키워드가 지금 뭐냐면 터치 스크린의 특징과 종류거든요. 이걸 찾으셔야 되는데, 근데 보기를 보니까 지금 뭐다? 키워드에서 지금 3번, 4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3번을 보니까 터치 스크린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성에 대한 얘기죠. 이래요. 근데 4번을 보니까 뭐냐면 터치 스크린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종류될 수 있겠네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 아시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 읽으시고 3번, 4번 골라내기는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막 상상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이럴 때 뭐냐면 다음 문장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어떤 문장을 읽냐면 밑에서 두 번째 문장을 읽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문장을 읽으시고요. 읽으시고 특징인지 종류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뭐다? 내가 딱 읽었을 때 이건 특징에 대한 얘기구나. 혹은 아니면 이거 종류에 대한 얘기네. 이 판단이 되면 스탑하시고 다 고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보시면 자, 전화란 말 알죠? 뭐 음전화, 양전화 있잖아요. 어쨌든 전화가 트랜스퍼 이동될 때 됐어요? 이동될 때 누가 컴퓨터가 그 손실분을 해석한답니다. 전화가 이동되는 거예요. 이동됐을 때 근데 그 전력에 있어서 어떤 손실이 생기겠죠. 전화가 이동됐으니까 그걸 뭐다 해석한대요. 자, as가 여기서 전치사예요, 접속사예요? 전치사죠. 뜻 뭐죠? 뭐뭐로써입니다. 그러면 이걸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명령으로서 해석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런 다음에 자, carry out 수행한답니다. 뭐를? 사용자들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사용자들이 바라는 그 기능을 수행한대요. 작동 방식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러면 특징이에요, 아니면 종류예요? 특징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이렇게 가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필기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